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한국 근현대사 수업 세 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원 제목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단원 근대 국민국가 수립운동 1중단원 서구 열강의 접근과 조선의 대응 2소단원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되겠습니다. 교과서는 97쪽 보고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첫 번째 학습목표부터 읽어볼게요. 오늘 주요한 인물이 바로 흥선대원군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시한 개혁의 내용을 이러한 틀로 통치제재 정비 그리고 민생안정의 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인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했다는 것을 아는 게 일단 중요하겠고요. 자, 두 번째 갑니다. 그가 실시한 개혁의 의와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의라는 용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게요. 이 개혁이 중요한 이유와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닙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 흥선대원군 혼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실시한 것, 이 사람이 실시한 개혁,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의의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부족한 점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한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오늘 연표는요, 62년도 임술련이었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얘기했던 거죠. 임술련에 진주에서 처음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번졌던 임술 농민봉기 있었고요. 자, 63년이 되면요, 고종이 즉위를 하는데 그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집권, 이 고종이 워낙 어렸어요. 12살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다는 내용이 63년도에 나와 있고요. 65년 되면 경복궁을 중건 다시 짓는 겁니다. 부서졌던 걸 다시 지어요.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엄청나게 불탔다가 중건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가 이 흥선대원군 즉 고종대에야 중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71년 호포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 포는요 군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은 호는 집을 얘기합니다. 집집마다 군포를 내게끔 했다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주요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자, 오늘의 용어는요 바로 흥선대원군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가 실시했던 경복궁 중건, 호포제, 사창제 이렇게 순서대로 나올 겁니다. 물론 이 외에도 더 많아요,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집권부터 물어보게 됩니다. 대체 이 대원군이란 게 누구냐면 대원군은요 왕의 아버지입니다. 왕의 아버지면 대원군인데 근데 보통 왕의 아버지는 왕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은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살아있어야 돼요. 자, 본인은 왕이 아니면서 왕의 아버지여야 되고 현재 살아있는 경우에 대원군이라는 호칭이 붙게 되고요. 이 사람에게는 흥선대원군이라는 호칭이 붙게 됐습니다. 이 조선시대에 대원군이 총 3분 정도가 계셨대요. 이렇게 교과서까지 이름을 남긴 사람은 흥선대원군이 유일합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흥선대원군의 본명은요 이하응입니다.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1862년 무슨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 반복적으로 얘기하네요. 임술 농민봉기가 있었어요. 나락골이 말이 아니죠. 근데 그 바로 다음 해, 이듬해에 당시 왕이었던 철종이 사망하고요. 그 다음에 12살의 왕이 된 고종이 등장하게 됩니다. 나이가 너무 어리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그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흥선대원군 이 사람이 왕 대신에 이제 통치를 해나가면서 민생안정, 통치체제 재정비를 기했다라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통치체제 재정비를 한 사례를 정리해보자라고 하는데요. 먼저 당시의 세도 가문이었던 안동김씨 세력을 약화시키게 되고요. 이 관련된 그 사료가 뒤에 있습니다. 자료 박스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파나 지역 신분에 무관하게 인재를 등용했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도 가문이 주도하는 비변사를 폐지하게 되고요. 근데 여기 아마 이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사실상 폐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변사라는 게 원래 조선 중기쯤부터 해서 자꾸 이 일본 그 외부들이나 여기저기서 막 그 외세 침입이 있다 보니까 변방에 대비하는 관청이라는 의미로 비변사 만들었던 건데 나중에 너무 많이 쳐들어오니까 이걸 상설기구와 늘 있는 기구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에 점점 다른 기구에서 있던 권력 권한 혹은 결정 권한들이 여기로 몰리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안동 김씨 등의 세도 가문이 바로 이 비변사를 통해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흥선대원군이 거의 사실상 폐지하면서 이 세도 가문의 힘을 쭉 뺐던 것이죠.
그러면 원래 기능하던 정치 기능 원래 하고 있던 의정부, 원래 군사 기능 하던 삼군부, 이런 기능들을 모두 부활시킨 겁니다. 이렇게 한번 묶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법전도 편찬하게 되죠. 대전 해통이라는 법전 만들고요. 육전조례라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흥선대원군이 이런 것들만 한 게 아니고요. 이것도 했어요. 바로 뭐냐? 서원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서원은 지방의 사립대학이었는데 5만 가지 폐단이 있었어요. 자, 뭐였냐? 원래는 대학이니까 공부하는 곳인데 당시 조선의 붕당의 근거지, 지금으로 치면 정당인데요. 정치 입문의 길로 이 서원이 변질된 겁니다. 그리고 어떤 특권이 있어요. 바로 세금을 안 내요. 면세. 그리고 군대를 안 가요. 면역. 자, 이거 빈자리를 누가 다 채워야 되냐? 이 백성들이 채워야 되는데 그러면 고마워하느냐? 이 서원에 있는 사람이 백성들한테 야, 우리가 안 내는 세금, 우리가 안 가는 군대 너희가 대신 다 채워주니까 고맙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을 오히려 수탈하게 됩니다. 명목이 있어요. 우리가 정한 이 위인들, 선현, 먼저 있었던 현명한 인들, 현인들에 대해서 제사 지내야 돼. 그러니까 와서 쌀도 좀 내놓고, 뭐도 좀 내놓고, 와서 일도 좀 하고 하면서 백성들을 막 쥐어짜게 됩니다. 백성들이 이 서원을 결코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걸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서원 철폐 또는 서원 정리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서원들을 정리했다라고 하고요. 전국에 달랑 47개 남기고 모두 정리했다라고 합니다. 남은 47개도 굉장히 벌벌 떨었겠죠. 없어질까봐. 자, 정리된 서원이 갖고 있던 각종 토지나 노비는 사실 사람인데 이 당시에는 사람으로 안 친 거죠. 재산의 일종으로 쳤죠. 땅이나 노비를 몰수해서 국가재정에 확충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당연히 환영한 사람들 백성이고요. 반발하는 사람들은 양반들 또는 유생들이었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바로 이 삼정의문란, 세도 정치의 대표적 문제였던 삼정의문란을 해결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정 같은 경우는 땅에 대한 세금이죠. 근데 정확하게 세금을 물리자. 그러면 일단 땅의 크기를 량할 때, 그 량전입니다. 양전, 땅의 크기를 재서 그에 정확하게 맞게 세금 걷자 양전 사업을 실시하게 되고요. 군정에 대해서는 우리 위에서 봤어요. 집집마다 포를 걷자. 군대 안 가는 대신 군포를 내면 군대를 안 갈 수 있었어요. 그건 합법적인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양반들은요, 이 군포마저 내지 않고 있었어요. 면역의 특권이 있었던 거죠. 근데 흥선대원군 때 계층을 논하지 않고 막론하고 호마다 포를 걷겠다. 즉 양반의 집에도 포를 물리게 됩니다. 양반들 별로 안 좋아했겠죠. 자, 그리고 환곡 같은 경우는요, 사창제를 실시해서 해결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자, 사창제는요, 이 모일사자입니다. 모일사. 우리 사회 과목이 있죠? 그거 할 때 즉 인간 사회. 자, 마을 단위로 모여서 창고를 만들어서 알아서 환곡제를 운영해라라고 하는데, 그럼 예전에 어떻게 했느냐? 예전에는 관창제였습니다. 즉 관아에서 관리들이 이 창고에 열쇠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관아에서 이걸 주관하던 것 갖다가 싹 권한을 뺏어서 민간으로 돌렸던 겁니다. 그래서 환곡제, 사창제로 대응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밑에는요,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건데요. 경복궁 중건이 정답이 되게끔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거는요, 사실은 경복궁 중건만 답이 되게끔 날카로운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혹시 안 해보셨으면 이따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7번 가보도록 할게요. 7번은요, 경복궁 중건, 즉 다시 짓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비용이 들겠죠. 돈이 들 겁니다. 흥선대원군이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사실 이 경복궁 중건이요, 중간에 막 불타가지고 기껏 만들어 놓은 거 다 불태워먹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화재 사건이 좀 있었어요. 자, 기부금이 있었습니다. 기부금 원납전인데요. 원래 이게 원해서 납부하는 돈이다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걷는 거죠. 기부금이었는데 나중에는 강제로 자꾸 기부금을 뜯어가니까 원망하며 납부하는 전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변질된 거죠. 그래서 인기 엄청 떨어지고요. 자, 그리고 고액 화폐를 발행하게 되는데 그 이름이 당백전이었습니다. 당백전은요, 1당백 들어보셨죠? 저 친구는 1당백이야. 100명에 당해낼 만한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당시에 쓰던 상평통보 100개의 역할을 그 가치를 당백전이 갖는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는 거죠. 그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당백전의 그 화폐 가치가 아주 똥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당백전이 땡전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땡전 한 푼 없다라고 할 때 그 땡전 정말 그 쓰레기 같은 돈도 없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얘기가 되죠. 자, 오른쪽 가보면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자, 문세전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 사대문 지나다닐 때 거기 통행료 거둔 거예요. 문 걸어 다닐 때 거기 세금 거둔 겁니다. 통행료에 통행료. 하이패스 같은 거죠, 지금에.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훈검이 마련을 했다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많은 정책을 폈던 흥선대원군을 평가해보자는 건데, 자, 그 개혁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유, 다른 말로 역사적 의의가 되겠고요. 밑에는 한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의의부터 볼게요. 자, 통치체제 재정비를 통해서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았죠. 보시면 여러분들 그 세도 정치 기간에 얼마나 나라가 어지러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바로잡고요. 그리고 민생 안정에도 아무래도 좀 기여를 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 가지 정책을 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통 왕조 체제 내에서 그렇죠. 전제 왕권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데 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제 왕권이라는 것은요, 어떤 개인이, 여기서 왕이겠죠. 그 개인이 어떤 다른 뭐 법이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권력에 전혀 제어를 받지 않고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왕권을 의미합니다. 이제 원래는 오로지 전자에 억제할 제자입니다. 전제왕권 또 궁금하신 친구들은 전제왕권 이걸로 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